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에서 한국인 유학생 부부가 인종차별에 성희롱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이들 부부에게 훈계를 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병진 독일 리포터 연결해서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이 사건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전범국으로 인종차별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종차별적 사회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소수의 일탈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이것도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독일이 인종차별이 좀 민감한 게 맞고 또 이런 일로 신고하면 보통 증거가 있을 때에는 가해자 측에 벌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추세였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주춤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종종 비슷한 일이 있었죠.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지난 1월 말이었죠. 베를린 북부에서도 20대 중국 여성이 2명의 여성으로부터 욕을 듣고 또 발길질을 당해서 병원 치료하는 일이 현지에서 크게 보도돼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우리 중학생 교민이 마트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이 외에 아, 코로나 관련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네. 이번 경우에는 특히 성희롱 그리고 폭력 이런 것까지 가미돼서 상황이 더 악질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한국인 유학생 부부 사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자, 유학생 부부 이런 피해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인 베를린 부부를 훈계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베를린 유학생 부부가 정말 얼마나 그때 놀랐을지 그리고 지금도 예. 얼마나 힘들어할지 염려와 유례 말씀을 해서 일단 당시 현장에서 이 예. 공격을 당하고 나서 두 이제 현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베를린 유학생 부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제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이 피해 당사자 말에 따르면 네. 출동한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코로나 발언을 하긴 했다는 것을 알겠는데 네. 그것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한 행동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했었다고 피해 당사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 부부에게는요. 가해자에게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찰들이 대처를 했는데 대사관 긴급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요. 예. 구형사가 긴급히 조치를 취하면서 경찰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 이후 여러 경로로 항의가 이어지자 베를린 경찰이 현지 시각 27일, 그러니까 어제죠,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한 피해자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목부터가 인종차별주의 케이스가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적인 모티브 이렇게 제목이 나와서 이제 발표가 됐고 그래서 뉘앙스를 좀 마사지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의 이은정 교수가 이 사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베를린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앞서 경찰이 현장에서 보여줬던 이 안일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도 언급도 되어 있지 않고 예. 오히려 가해자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이런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지금 현지 통신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우리 교민과 유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잘 들리시죠? 네, 예,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예. 일단 교민들은 불안해하기보다는 분노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현지 교민 네트워크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고 예. 여러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함께 화내고 함께 맞서고 증거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큽니다. 네. 아울러 이 주독 대사관이 대한민국 대사관이 사건 당일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제공했는데요. 너무나 잘한 조치지만 평소에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민들을 위해
우리 외교 당국이 나서줘야 한다. 이런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이동 제한 조치 등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이나 유럽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유사한 사례를 또 겪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우리 유학생 부부가 당한 인종차별의 성희롱까지 당한 곳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하철 예. 안 갔거든요. 예, 지하철 안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예. 승강장에 내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물리적인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어디입니까? 어디 지하철이에요? 베를린이죠. 베를린이에요. 베를린에 있는 한 지역 지하철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예. 베를린에서는 보통 이제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고 굉장히 분위기도 자유분방한 지점들도 많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악질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만 보더라도 충분히 성희롱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인종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놀랬을까요? 우리 한국인 유학생 부부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예. 예. 독일 역시 좀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경제 봉쇄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를 안 차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월 27일 현지 시각으로 어제부터 마스크 의무화, 마스크앤 플리싯 조치가 실시가 됐습니다. 예. 대중교통이나 상점, 그리고 은행, 우체국, 야외 주말 시장에 갈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독일은 5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동 제한 조치와 상점 폐쇄 지침 등이 대폭 완화가 됩니다. 대폭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상황보다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주 버스와 기차, 또 소매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고 만약에 버스나 기차, 상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뭐 150유로,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물리기도 하고 특히 가게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게 주인에게는 최대 5,000유로, 우리 돈 665만 원 정도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한 주 정도는 유예 기간을 두고요. 다음 주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독일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어떻게 잘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마스크 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통 약국에서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곳곳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굉장히 마스크를 많이 팔고 있는데 한인마트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때 아닌 특수를 맡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마스크를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마스크가 금방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그런 마스크와는 다르게 좀 품질이 어느 정도 좀 보장된 것인지 여부는 좀 의문이 드는 것들도 많고요. 예.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서 굉장히 그 필터 기능이 강화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아직 일반적인 마스크나 뭐 끈을 머리에 층층 감아서 전체적으로 고정시켜야 되는 마스크 등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지 않은 마스크들이 대부분이어서 예. 시민들이 좀 다소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예. 예. 지금 화면에 보니까 마스크 자판기도 독일에는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마스크 자판기가 있는 곳도 있고요. 이건 뭐 각 지역마다 주마다 차이가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이번 사태를 겪고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독일 당국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각 수입처로부터 적극적으로 마스크 공급량을 조달해 왔기 때문에 마스크 물량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실제로 독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전 제가 올해 초와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사망자 숫자가 증가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차고 다녀라라고 계속 캠페인을 하면서 노년층부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노년층들이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기 시작했고 예. 이후에 젊은 층들도 마트나 약국에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내에서도 뭐 보수 유튜버들이나 또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마스크가 여전히 별로 의미가 없다. 마스크를 착용해봤자 코로나19를 막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논문 등을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당국이 강압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경제 봉쇄 완화와 함께 지금 학교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우리 정병진 리포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등교 계약했습니까? 네, 일단 아직 안 했고요. 예. 지금 연방 정부를 비롯해서 이제 각 주정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골자는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학교를 어느 정도 오픈한다, 개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대상이 좀 다릅니다. 대상은 4학년 이상. 여기에서는 이제 진로가 4학년 이후부터 좀 바뀌게 되는데 4학년이 중요한 기점이어서 4학년 학생들 그리고 아비투어 우리로 치면은 수능 시험을 치는 고학년들 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1일, 2주 뒤인 5월 11일에 순차적으로 학교를 나올 수 있게끔 계약을 하고요. 예. 3학년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정된 바 없고 4월 27일 어제부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가 독일에서는 가장 먼저 계약을 시작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직까지 지금 좀 불안하다는 학부모들 의견도 많기 때문에 당국이 어떻게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그런 마스크 착용이랄지 손 씻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는 지금도 굉장히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진 리포터, 우리 한국인 유학생 부부 우리 대사관이 적극 또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또 됐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병진 독일 리포터였습니다. 현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